첫 번째 소식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인데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장을 못 밝혀서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흉악범인이 아니냐라는 어려운 판단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수갑 채우고 케이블 타이 묶고 안대까지 묶어서 가기 싫다는 사람, 자해하는 사람 경찰 특공대로 억지로 북으로 올려보내는 게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바람직하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정치적인 침묵을 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답변이 논란입니다. 강제 북송된 당사자가 호소해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궤변이 어딨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북 어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위법 불합리한 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법 불합리한 행정, 탈북 어민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못 내립니까? 권익위 업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국민들께서 직접 호소를 해주셔야 권익위가 나설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듣기 그렇듯해 보이지만 두 가지인 겁니다. 권익위는 유권 해석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북으로 넘어가서 피살됐다라는, 북으로 넘어가서 처형됐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 사람들이 직접 권익위에 호소를 해야 우리가 입장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유권 해석을 했던 때와 참 대조됩니다.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중 장관직 수행하는 것, 공동폭행 혐의 기소 중 장관직 수행하는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문제없다라는 적극적인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저 궤변이다라는 비판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강제 북송됐잖아요.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처형됐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분들이 직접 소위 호소를 해야 권익위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견을 못 낸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궁색한 이야기인 건 맞죠. 그래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본질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국민권익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정무직 공무원들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권익위원장이나 이런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 자진 사퇴하는 식으로 이제 일이 이제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사퇴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근데 이 차제에 사실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 질문은 전현희 위원장이 물러나느냐 물러나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북송이 돼서 처형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당사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는 한 입장을 낼 수 없다라는 현직 국민권익위원장의 답변이 적절하냐? 궤변이죠. 사실 궤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다 이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어떤 그 유권 해석이라든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됐다든지 이러한 호소를 해야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호소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송된 어민 같은 경우에 처형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그러한 권익위에 자신의 권리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워낙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셨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과정은 비인권적이잖아요. 그러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궤변을 택할 게 아니라
과정은 부적절한 것 같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저 과정은 왜 그러는지 부적절하다. 전현기 의원이 막 비판하잖아요.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이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들 그 입장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그 정도 말도 못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뭐 논의들은 차치하더라도 이 북송되는 과정이 굉장히 비인권적이었고, 더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인권을 어느 정부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인데, 민주당이라는 것이 진보 정부라는 것이, 진보 당이라는 것이 인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권을 무엇보다도 앞세우는 그러한 가치를 표방하는에도 불구하고 예. 이 어민이 북송되는 과정이 굉장히 반인권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보수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뭔가 이게 좀 말이 되는데, 진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도 이것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약간의 중립적인 이야기들, 자신이 권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공정하게 어떤 것들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입김에 어떤 굴복해서 여태까지 이러한 유권 해석들을 했던 게 아니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김수영 교수님의 뭐 맹렬한 돌직구였는데, 그러면 전현기 의원님,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못 밝히면 정부가 바뀌어서 내려와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현희 위원장께서는 사실 입장을 좀 밝혔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범죄자의 인권도 인권으로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제가 추정한 건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약간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라는 답변까지 전현희 위원장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최고 국가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더 좋은 일을, 더 훌륭한 일을 할 분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이다 생각하고 그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었습니다. 마치 그때 논란이 생각나는군요.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이 연이은 지자체 단체장 민주당 소속의 성 비위 문제가 제기되자 온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계기로 삼겠다라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해놨던 때와 굉장히 그때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북한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위험한 시도시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조금 전 윤석열 정권과 군대가 괴멸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 포함해서 우리 정권과 우리 군대를 전멸시킬 거다, 전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굉장히 제 기억엔 없는데 굉장히 수위 높은 공격적인 언사를 북한 김정은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정권과 군대를 전멸시킬 거다, 김정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에 가장 강도 높은 공격적인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현 정부 여당을 대표해서 북한 김정은이 지금 조금 전에 전멸시키겠다라는 거는 전쟁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기억에는 최근에 있었던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 그런 단어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 요새
국제 정세도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의 뭐 장마 이런 피해 때문에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견 하나 들고 지금 위험한 시도 시 전멸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위험한 시도가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부 장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담대한 제안을 뭔가 준비해보라 이런 기억은 있었는데 오히려 전향적인 그 왜 위험한 시도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추태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또다시 그 국내 정치에 좀 개입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핵실험을 통해서 무언가 국제적인 관종으로서 역할을 또 해보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한테 용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한두 마디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릴 나라가 아니다. 그 어려웠던 6.25 남침도 우리가 헤쳐나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고 최근에 어려웠던 그 IMF도 극복해 오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단단한 대한민국이라는 걸 예. 결코 간과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박정아 의원의 경고였습니다.